얼마 전 한 해외 대형 커뮤니티에는 한국에 2000년 된 무술을 본 적이 있나?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태권도 이외에 한국의 유서 깊은 무술, 그 주인공은 바로 태견이었는데요. 이 낯선 무술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댓글창이 폭발해버렸습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며 한국인의 날렵함과 용맹함을 보존해온 무술, 태견. 해외에는 이미 한국의 전통 무술로 태권도가 널리 알려져 있고, 태견은 태권도만큼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무술이니만큼 네티즌들의 관심 역시 뜨거웠는데요. 해당 게시물에는 한국의 오랜 무술이라는 말과 간단한 태견의 룰, 더불어 실제 태견의 영상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춤을 추는 듯한 손동작과 스텝에 순간적인 발차기로 폭발력을 자랑하는 태견의 실제 경기 모습에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치게 멋있잖아. 와, 이거 제대로 거친데? 라며 처음 보는 낯선 무술이지만 한눈에 봐도 그 발차기에 가공할 만한 위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가 하면 근사하고 독특해. 옷이 아주 마음에 들어. 발로 하는 펜싱처럼 보이기도 해. 발로 하는 복싱 같기도 한데? 라며 옷이 예쁘고 이건 펜싱이나 복싱처럼 손의 빠르기가 중요하던 무술을 그대로 발차기 버전으로 만들어버린 무술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태견이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댓글을 남긴 네티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태견을 접해봤다는 네티즌들이 등장해 곧장 장문의 댓글로 사실을 정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직접 봤던 태견은 아주 훨씬 치명적이고 실용적이란다. 다른 무술에 비해서 돌아버린 발차기 기술을 선사하는 게 틀림없어. 태견하는 사람들은 네가 알기도 전에 은밀하게 네 머리를 공처럼 차버릴걸? 이 무술이 제한이 있어서 오래가는 거야. 발차기가 얼마나 날카롭고 빠른지를 보라고. 태견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운 나쁜 악당을 만나면 룰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마 악당들 머리가 전부 날아가 버릴걸. 이렇게 실전에서 그 어떤 무술보다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무술이 틀림없다며 태견이 가진 힘과 속도에 다시 한번 감탄하는 네티즌들. 실제 수련을 해보았다던 한 네티즌은 영상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 대련자들은 서로 예의를 지키며 실수로 룰을 어기면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하고 정확한 기술을 선보일 타이밍을 찾기 위해 천천히 상대를 살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전 태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숨 나오네. 난 실제 태견을 수련해봤어. 내가 확실하게 말해줄게. 이 태견은 2000년 된 역사적인 태견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이건 나중에 개량된 송덕기의 태견 버전도 아니지. 이 영상 속에 있는 건 태견을 좀 더 경기가 가능한 스포츠, 접근성이 좋은 스포츠로 만들기 위해 한 단체가 변형한 형태의 모습이야. 모던 스포츠 태견과 실제 태견은 반드시 구분해야 해. 그리고 곧장 이에 공감을 표하는 네티즌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나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본 다른 태견은 훨씬 가차없고 실전용 같아 보였거든. 경기를 하기 위해 다듬어진 영상만으로도 발차기의 위력을 알 수 있지만 실제 고대 태견을 수련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보다 더욱더 강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외에도 네티즌들은 태견의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맞아, 이건 배트맨이 제일 좋아하는 무술이었지. 잘 알려지지 않은 무술들에 대해 듣는 게 좋아. 두 인간이 싸울 수 있는 모습을 얼마나 다양화할 수 있는지 그 끝없는 유연성을 보여주거든. 이 무술의 룰은 첫눈에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흥미롭고 근사할 것 같아. 태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지만 예술과 스포츠 버전 모두 근사해 보인다. 서로 싸울 때도 발차기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수많은 네티즌들이 처음 접하는 이 낯선 태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동시에 호기심을 갖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럴 만도 한 것이 태견은 실제로 실전에 아주 강한 무술 중 하나로 불리우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술에 비하여 처음에는 다소 느리고 특이해 보이는 동작들이 있지만 이는 실전의 폭발력을 감추는 용도에 불과합니다. 또 태견은 무술인 동시에 민속놀이이기에 수련자들은 이 놀이를 즐기는 동시에 절대 무술로서의 측면도 놓치지 않으며 예술가의 면모를 뽐냅니다.
이크 이렇게 발로 발만 찹니다. 이크 발을 위주로 싸우면서 민첩성이 극대화된 특성 또한 지니고 있는데요. 발은 손보다 강하기에 말 그대로 발을 손 이상으로 빠르게 수련하여 더욱 힘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해외 네티즌들이 발로 하는 펜싱을 보는 것 같다고 했던 반응이 이해가 가는 대목인데요. 물론 택견의 기본 손 기술 역시도 강해 대리석 2장 정도는 문제없이 손날로 깰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온라인의 한 영상 속에서는 한국의 택견 대 일본의 극진 가라테의 실전 대결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실전 고수 수련자들이 나와 무술의 명예를 걸고 대결하는 판이 벌어진 탓에 수많은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일본 선수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치사할 정도로 다리 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공격합니다. 실전이라는 명목하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다리가 주 무기인 한국의 택견 고수는 이에 당황한 듯 발차기를 당하고 다리에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손과 발을 실전에 맞게 자유롭게 쓰는 택견 마스터는 순식간에 발차기로 상대의 얼굴을 걷어차 제압해버리고 승리하는데요. 3번 주어지게 되면 작은 반칙패를 모두 동점 상황입니다. 한 선수 발차기가 아주 세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 또한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며 순식간에 판을 뒤엎고 상대를 제압하는 택견의 동작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무술 택견은 시작이 무려 삼국시대부터 이어지는데요. 여러 기록들은 물론 고구려 무용총과 삼실총에 그려진 벽화에 택견의 동작과 유사한 동작이 그려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고려시대에는 택견이 무인들의 무예로 성행했다고 하는데요. 고려사에 의하면 당시에 뛰어난 무예인들은 전부 우리 무술, 택견을 익혔다고 하죠. 이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매우 성행했습니다. 마을끼리 편을 갈라 승부를 결정하는 결련 택견이라는 것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마을 사람 중 대다수가 택견을 할 줄 알았고 이를 놀이처럼 즐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에서는 특히나 택견 훈련원까지 만들며 성행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명맥을 이어온 한국인의 무술이자 놀이 택견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거의 사라질 뻔하며 큰 위기를 겪는데요. 다행히도 송덕기, 신한승 등의 인물이 나타나며 택견의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1983년이 되며 택견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이제는 서서히 무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으로 대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태권도와 유도가 그렇듯 항상 실전에서의 강함 등을 이유로 일본은 한국의 무술과 비교하고 한국을 깎아내리려 하는데요. 택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가라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 가라데는 확연치 않은 룰 등으로 인해 경기 종목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종목이었는데요. 이를 딛고 지난 2021 도쿄에서 올림픽을 열게 되며 일본은 가라테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큰 논란에 휩싸이고 말죠. 무술의 기본인 상대를 공격으로 제압하고 나를 수비하며 지키는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21년 8월에 열린 도쿄올림픽 가라테 남자 75kg 이상급 겨루기 결승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타레그 하메디와 이란의 사자드 간자데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하메디 선수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는데요. 그러다 하이킥으로 상대 선수의 목을 정통으로 찼고 이에 상대 선수는 정신을 잃고 들것에 실려나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하메디는 반칙패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가라테에서는 실제로 상대를 가격하는 것이 아예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격투기 종목이면서도 타격을 하면 패배한다는 이 모순적인 룰 때문에 이것이 정식 경기 종목이 되어도 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라데는 현재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니라 도쿄올림픽 한정으로 채택된 종목이었는데요. 2020 도쿄올림픽 당시 역대 하계올림픽 최고 성적을 올렸던 일본이 이 결과를 따내기 위해 급히 만든 종목이라는 것이죠. 일본은 스케이트보드, 스트리트와 파크 종목을
개최국 프리미엄으로 신설하면서 메달을 가져갔었는데요. 가라테도 이와 마찬가지 목적이었던 것이죠. 다음 개최지인 2024 파리올림픽에서는 곧장 일본 가라테를 정식 종목에서 제외한다는 발표를 해버렸는데요. 이를 두고 일본의 한 혐한 방송에서는 가라테의 아류인 태권도는 정식 종목이 됐고 가라테가 떨어졌다라는 식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일본 네티즌들은 맞다며 함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인들이 보는 경기에서 일회적으로만 인정받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대하여 혐한 활동으로 유명한 일본의 한 변호사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태권도는 서울 올림픽에서 채택된 뒤 정식 종목이 되었다라며 또다시 태권도에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가라테도 일본에서 채택한 뒤 공식 종목으로 인정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인데요. 태권도는 가라테의 아류인데 이제 태권도에 흡수될 판이라며 때 아닌 과장을 하기도 했죠. 2020 도쿄올림픽을 맞이해 가라테를 여러모로 홍보했던 일본이기에 곧장 다음 올림픽인 2024 파리올림픽 종목에서 제외된 것이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에 가라테 애호가들은 가라테의 정식 종목 제외에 대하여 화를 내기도 했지만 사실은 태권도보다 재미없고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솔직한 의견을 내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의 태권도와 태견. 일본은 가라테로 경쟁하려 했지만 태권도와 태견의 강력함과 유구한 역사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해외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태권도만큼이나 태견도 앞으로도 쭉 세계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